지금까지 전통 패턴이나 이런 이제 나전의 그런 공예를 보다가 이렇게 저희 한국의 어떤 풍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풍경들을 나전으로 표현한 거를 보고 굉장히 웅장하고 자개들의 빛나는 그 모습이 자연을 표현하기에 너무 더 웅장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들에서 굉장한 깊이를 느꼈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조합이 되면서 그 나전 공예의 자개의 모습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작품 잘 보고 갑니다. 미술사의 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한번 만나 뵙고 이 작품과 선생님의 어떤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개를 회화로 재해석해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전시에서 빙하라는 소재를 자개라는 빛을 받았을 때 다양하게 빛을 내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재료로 그런 작품의 깊이감을 줬던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선생님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뵀던 그런 작가님이셔서 오늘 너무 뜻깊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작업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김희수 관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 작품을 제가 좀 미리 좀 선보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전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겸재정선의 몽유도원도 작품을 제가 특별히 좀 빌려가지고 저희 또 VIP 라운지에 또 전시를 또 하면서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또 항상 보면은 나만 이거 몰랐나 싶어서 감히 또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너무 베이직한 거라서 이거 남들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선생님이랑 친하셔도 사실 사석에서도 뭐 갑자기 작품 세계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뭐 그런 문화가 또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제가 좀 자유롭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어떠세요? 떨리세요? 이런 자리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옛날에 끌그 부스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괜히 우리 대표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정말 강적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리한 질문으로 저를 힘들게 할 것 같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데까지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하는 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대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미 이런 자리는 서울에서 또 통영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에 참여하셔서 이미 이런 자리는 숱하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질문을 또 받으시니까 또 아무래도 또 날도 덥고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하고 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통영에서 나전칠기 작업실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최고의 일가를 이루셨는데, 통영은 나전뿐만 아니라 목공도 있고 가죽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르의 그 정말 공예 최고 그 기량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나전에 좀 이렇게 매료되신 어떤 좀 그런 너무 어렸을 때라 그게 사실 이유는 없거든 내재적인 동기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기는 아무것도 모를 때죠. 사실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뭐 진학을 더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해야 할 상황이 안 되고 이제 아버님께서 판단을 하셨죠. 데리고 간 곳이 통영 이제 자개상. 통영에는 그 시기만 해도 한 집 두 집 건너 정말 난실이 하는 공방. 그리고 뭐 한 통영 시민의 3분의 1은 난실기 밥을 먹는다고 하던 그런 시기에 아버님 손을 잡고 간 그곳, 그곳이 한 50여 명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가던 날부터서 취직이 거의 되다시피 했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재능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래서 재능, 물론 이제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고 뭐 국어를 쓰고 하면 반드시 뒤에 게시판에 붙이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버님께서는 보시지는 않았는데 그런 재능을 아마 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구해주는 게 평생 먹고 사는 일이 아닌가 싶어 데려간 곳이 자개상 만들고 그 나인칠기와 제 인연이 이제 맺어졌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모든 공예가 안 힘든 게 없겠지만 나전은 정말 특히 까다롭고 재료도 굉장히 또 값비싸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섬세함이 또 필요한 작업인데 중간에 좀 이게 아닌 다른 거 원래 남이 하는 건 다 좀 쉬워 보이잖아요. 저거 할 걸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걸 잘할 수 있어 저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생각은 솔직하게 한 번도 가져보지는 않았고 나전칠기라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민족의 공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뭐 참 그런 고비 여러 가지 가정들은 힘들고 하는 가정들은 많이 있었죠. 있었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돌아보면은 안정을 하면서 돌아보면은 이 나인칠기는 나에게는 천직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고 어쨌든 좀 이제 힘든 가정들 누구나에게도 다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개인 뭐 할 것 없이 다 살다 보면은 가정들이죠 힘든 가정들이 그래서 내한테 적성이 맞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튼 슬기롭게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다 넘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장인들이 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공예품에 대한 또 국가적인 수요도 또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물론 이제 레벨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상품에서부터 정말 국가 원수에게 드리는 선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공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정말 선생님은 가장 또 유명하신 그런 작가님이신데 또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굉장했었던 그 공예 문화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좀 드물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 또 공예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빙하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실 때도 이 전통 공예가 사라져가는 것과 또 빙하의 환경의 이슈 이런 거랑 좀 공통점을 얻어서 그 주제에 더 끌리셨다고 제가 영상에서 또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저하고 같이 한 40여 년을 살고 있는 이제 와이프 집사람의 사실 아이템입니다. 그게 공동 작업이시군요. 40몇 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가정이나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본 것 같아요. 제 모르게 또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대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인칠기 문화가 한때는 정말 부의 상징이다 하는 그런 시기가
80년, 네. 70대, 80대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쵸. 정말 장롱, 안방 장롱이 그쵸. 있어야 부자다. 네.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서 우리 통영은 부자들이 그 시기에 참 네. 많았어요. 네. 많았고 또 이제 뭐 빙하실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 잠깐 말씀하자면은 통영은 그런 전통의 문화가 400여 년 전에 이제 그 시비 공방, 네. 통정의 문화에서 네.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오래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낮은 칠기 전통의 문화를 저는 늘 이제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 내가 이제 작업을 해서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뭐 상품이 되든 작품이 되든 이 부분은 자식이라는 느낌이 언제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선배님들께서 네. 작품을 이렇게 그 주문자에게 보내게 될 때는 시집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아,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지금 와서 완전 그 이야기가 가슴에 너무 와닿는 와닿았어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깝지만은 뭐 딸 아이, 아들 성장을 하면 때가 되면은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 그 자연의 이제 섭리라 해야 되나요? 이제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50몇 년 이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작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남아 계시고. 그게 아, 안타깝기도 가져가서. 하고 뭐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힘들 정도 부분이고 아까 보니 잠깐 이제 그 빙하 시리즈가 태어나는 거는 정말 지금 장롱 문화가 사라지고 낮은 실기가 생활 가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직장 다닐 때부터서 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는 항상 작은 판에다가 통영의 아름다운 풍경들 또 나름 그 이제 은행을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갔을 때에 잡지를 이렇게 남는 시간에 뒤지다 보면은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은 그 책을 페이지를 오리오기도 하고 그를 어떤 그게 맞지 않을 때는 그 주로 여성 잡지였죠. 잡지를 사가지고 도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던 때가 한 40여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낮은 회화, 자개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느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직장 생활은 충실하면서 남는 시간들도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빙하라는 어떤 주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생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는데 아무튼 집사람으로 통해서 이렇게 느낌을 받았지만은 이제 자연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네. 어쨌든 뭐 철학이 무엇인지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제가 학문을 통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 자연은 정말 중요한 나의 이제 스승이구나. 네. 거기에 인정치 않고 하면은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큰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아무튼 낮은 칠기가 지금이 사실은 너무나 방향을 잃어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크나큰 벽이 이렇게 앞에 우뚝하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 벽을 뛰어넘으면은 정말 좋은 또 다른 좋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 역경이 축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저 벽만 넘으면은
어쨌든 좋은 세상이 보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전이라는 어떤 가감하게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얻어진 주제, 마침 요즘에 매스컴으로 통해서 빙하가 녹고 있다. 정말 이제 그뭐 서희석 이태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빙하가 녹다 보니까 국경 다툼을 많이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도 하는데 내가 이 작업하는 게 그게 타이밍이 맞는 건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현재 내가 판단은 할 수가 네네. 없지만은 느낌으로서는 그 때 그런 거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을 남겨야 되지만 제가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작업을 해서 작품으로 남기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마침 우리 오메 갤러리의 대표님이 정말 참 우연스럽게 그 목류동도라는 네. 이제 대작을 한 몇 년 동안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DMZ 산맥이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그런 이제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때가 돼 가지고 인연으로 만나져서 전시가 되기도 하고,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게 열심히 하다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 때가 맞아서 전시가 되고 알려지고, 이 오늘 전시하고 있는 이 작품들도 우리 오메 갤러리 김희숙 대표님께서 그 작품을 보러 와가지고 아우라가 생긴다 할 정도, 한 번 보고 제 어떤 뭐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저를 인정을 하고 다음 작업에 같이 한번 해봐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그 이제 맞아가지고 이 작품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 아무튼 그 저는 이 새로운 이제 네. 빙하라는 어쨌든 주제로 가지고 작업을 해봤다는 어떤 느낌에 너무 이제 성취감이라든지 참 잘했다는 생각과 참 이제 뭐 아직까지도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 보람과 어떤 사명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이제 어떤 부분하고 선생님 말씀하고 이렇게 다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현대미술하고 이제 이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만났다고 하시는 그 나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그 그 벽을 만약에 이제 넘거나 부시거나 밀거나 무언가를 이제 한다면 이제 김희숙 관장님께서 뭐 벽을 좀 밀어주고 선생님께서는 넘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저와 같은 이런 현대미술을 전공한 이론가들은 이것이 이 나전 선생님이 해오신 이 예술의 세계가 요즘에 말하는 현대미술과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오히려 저희가 이론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을 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점에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사모님의 그런 이제 영감이 선생님한테 이제 빙하라는 작업으로 나온 것처럼 저희 같은 이제 현대미술 하는 그런 또 이론가들의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고 작업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도 왔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생각났던 이야기 중간에 말씀드리면 또 흐름이 끊길까봐, 일단 작품이 이제 딸 같다고, 시집 보내기가 아깝다 그런 말씀하신 거가 정말 딸하고 똑같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게, 딸이 시집 가면 또 아깝지만 또 결혼 안 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 또 그것도 또 고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다 팔려가지고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작가님이 있으신가 하면, 작품이 너무 집에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는 나이가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미술관에 기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딸들이 다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막둥이를 이제 계속 낳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또 아이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거에서 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장인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뭐 골방에 갇혀서 아무하고 말할 시간조차도 아껴가면서 작업에만 몰두하는, 당연히 그런 시간이 있으셨겠지만 이미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관장님께서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앞에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최근에 이제 경영학 어떤 책을 읽었더니 요즘에 경영을 잘한다는 거는 질문을 잘하는 거라는 얘기가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솔루션은 다 기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또 적절한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현대예술가들 중에 부부 작가님들이 되게 많고요. 선생님하고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신 크리스토라는 작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크리스토라고 인터넷에서 혹시 검색해 보시면 선생님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의 작가님이 한번 나오실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뽀글뽀글하신 작가님이신데요. 그 작가님께서 안타깝게도 작년엔가 타계하셨는데 샹젤리제 거리를 완전히 천으로 다 감싸버리는, 샹젤리제 개선문을 천으로 다 감싸버리는 작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작업을 할 때 사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크리스토의 사모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크리스토가 선언을 합니다. 내 작업은 잔 클로드와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항상 크리스토 앤 잔 클로드라고 사인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양성 평등 부부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선생님에게서 봐서 또 더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빙하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트렌드랑 맞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술가가 이 사회에서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예술가들이 굉장한 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 같은 것인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들어오신 그런 시대에 대한 감들이 빙하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셨을 것 같고, 올라퍼 엘리아슨이라고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는데, 딱 작년 이맘때 그 칼럼을 썼어요. 지금 빙하가 너무 녹고 있어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상승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올라퍼 엘리아슨이 그 사람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처럼 예술가는 자기 고향에 대한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이라서 이제 그 빙하를 정말 그대로 덩어리째 가져다가 UN 뭐 세계 기후 뭐 협약 뭐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그 세미나는 건물 앞에다가 빙하를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빙하 덩어리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신문에서 빙하가 녹네 어쩌네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정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건물 앞에 있는 이만했던 빙하가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설치 미술을 또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올라프 엘리아슨 같은 작가와 또 빙하나 이런 거를 또 주제로 같이 유네스코 같은 곳에서 전시도 하고 하면 더, 물론 많이 하셨지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실 이 빙하가 선생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게 공예에서 회화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또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빙하라는 작품을 이제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선생님께서 혹시 옛날에 잡지 같은 데서 찢어가지고 뭐 또 그 드로잉도 하고 그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다 버리셨어요? 지금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폐기 채용됐습니다. 아, 너무 오래됐어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작가님들이 그런 거를 이제 끄적끄적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버리시는데, 그런 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자료가 나중에 되거든요. 특히 이제 김종량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나 하는 그 과정을 추적할 때 너무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인성이라는 작가님에 대한 전시회를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인성 작가를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 왜냐면 그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1912년생이신데
12년 맞아요. 근데 50년에 30 몇 살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록도 굉장히 적었고 또 제가 한국 근현대 미술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지만 전시장에 가서 보고 정말 그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반하게 됐는데요. 그 작가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일본에 유학 가셨을 때 엽서 같은 거 뭐 반고흐나 뭐 이런 거를 그 엽서를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시장 한쪽 끝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선생님이 모으신 그 찌끄레기 다 버리셨던 거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으면 우리들은 아,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과정을 했는가 하는 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후대 예술가들에게도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좀 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빙하 작업 하실 때 뭐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번 여행을 가봐야겠다 뭐 하셨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네. 아직까지 빙하를 정확하게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본 적은 네.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나오는 매체나 뭐 유튜브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빙하에 대한 네네. 이제 그 이미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낮은 회화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기법을 달리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이긴 하지만은 참고로 네.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아직까지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하는. 예. 아직까지 그런 이제 그 사실적인 빙하를 보고 따라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서 아, 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빙하, 네. 내가 생각하는 빙하를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정말 자개라는 재료, 내가 한 50여 년을 만져온 이 재료와 그 빙하를 매치를 정말 절묘하게 그게 쟤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맞는지 네. 작품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좀 그런 추상화된 추상적인 네, 게 반추상. 네. 저기 추상화, 네. 뭐 반추상적으로 극사실적인 네. 모습도 뭐 네. 아름답긴 하지만은 네.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네. 추상적으로 가겠다는 네. 얘기죠. 네. 어떤 작품들은 진짜 뭐 빙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네. 또 어떤 거는 이게 설명을 안 듣고 봤다면 네. 파란 네네. 네. 이게 뭔가 네. 궁금해하면서도 네. 자기의 네. 빛깔이 아름답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아름다운 네. 어떤 네. 그런 느낌. 네. 그 남관이라고 하는 근대 화가 선생님 작품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추상화, 큰 추상화를 많이 그리셨고 이번에 그 이건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할 때도 제가 사실 조그만 그림들만 봤었는데 엄청 큰 그림이 전시가 돼서 아 남관세 이렇게 큰 것도 하셨구나 했는데 그런 또 느낌 예를 들어 요런 부분들이 그런 느낌도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사실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이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당대의 예술 그리고 이 예술과 다른 예술은 또 시대를 넘나들면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 속에서 사실은 의미가 또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생님 작업은 앞으로 연구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작업하는 과정이 좀 그래도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작업 안 하는 사람들 궁금한데요. 자개 밑에다가 오칠을 하고 또 자개도 얹고 하셨다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공예품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때도- 이제 역사로 보면은 고려 시대 때 이제 우리 네. 유물들을 간혹 보면은 이제 염주함이나 경전함 아, 그거는 이제 꽃 문양 부분에 대모라는 재료 아, 자개를 사용을 하면서 대모라는 좀 강조를 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에는 약간 채색을 하고. 해서 뒤집어서 이제 그 붙여서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이제 색감 네. 그게 살아서 올라오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제가 꼭 응용을 했다기보다는 자개도 제가 이제 성질을 뭐 50여 년 네.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잘 한 20여 종의 자개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얼음 색깔과 제일 가까운 그런 자개 거기서도 이제 선별을 하고 이제 색감도 네. 얼음이 아주 이제 투명한 네. 색깔을 나타내거나 또 깊이를 나타내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한
투톤, 쓰리톤 네네. 뭐 이렇게 청색을 조금씩 네. 오칠로 가지고 미리 칠을 해서 이제 뒤집어 보면은 그 이제 원근의 어떤 느낌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배색을 이렇게 잘해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공예를 원래 하셨을 때의 기법을 또 차용을 하셔서 또 이제 새롭게 응용을 발전시키신 조금 이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했던 부분 꼭 우리 네. 자개로 가지고 한 부분은 네, 아니겠지만은 자개도 이제 가능하다는 네, 네. 어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겸재정선의 목류도원도도 또 재현하셨잖아요. 네. 이제 목류도원도는 네. 안경.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죄송합니다. 이제 제일 한 부분은 네, 네. 그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 네네네. 예, 인왕제색도를 제가 우리 한국의 5천년 뭐 5천년사 네, 네. 그 해아를 네. 도록을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네. 그런 이제 자료들을 최대한 제가 구할 수 있는 때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놨던 게 이제 저한테는 특별한 이제 서성 물론 기술을 익혀주는 선배나 그런 이제 서성들은 뭐 서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긴 네. 해요. 네. 그걸 절대 배워주지는 않거든요. 내가 배워야 되죠. 그 시범만 보여주고 시범 보여주는 것도 시범도 안 없어요. 보여주고. 예. 어깨가 내가 기술을 멀고. 배워야 되지. 뭐 이렇게 그래요?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잠깐 잘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거를 물론 배워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네네. 이제 도움은 된 부분이죠. 네, 네.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그런 이제 자료들을 많이 제가 챙겨놨던 게 제가 작업을 한 데는 엄청 도움이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선생이라고 네. 봐지기도 하고. 책이 스승이죠. 예, 그 속에서 네. 제일 정말 우리 조선 해아사의 네. 최고의 이제 그 네. 뭐 화가, 네, 네. 뭐 예술가 이렇게 네. 꼽는다면은 네. 제가 이제 겸재정선, 네. 뭐 그 또 우리 안견, 네, 네. 조선 네, 네. 시대 뭐 네. 초기의 안견이라든지 뭐 후기 때의 네. 이 이제 겸재정선을 사실은 꼽아요. 그분들의 이제 그 작품들을 학대를 해봐 보면은 학대를 제가 이제 이나 그저 목류도원도를 한 100배 이상 네. 원본이 한 1m 정도 되는데 한 7m 되니까 높이와 부피 평소 한 100배 이상 크게 학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학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세필에 그 필력이 나옵니다. 그쵸. 그 사람의 그 붓질이 어떠했는가. 네. 그래 많은 이제 조선 시대의 뭐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학대를 해봐 보니 다 깨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았는데 그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그림을 100배 이상 학대를 하니까 그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그림이 학대가 되면서 그 학대된 이제 작품을 보니까 빨리 작업을 하고 싶은 그 감동이 제 이제 잠을 설치게 할 정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겸재정선의 그 인왕제색. 그러니까 건강전도라든지 네네네. 그 저 인왕제색도는 네. 국보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 네. 이제 그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정을 했다는 게 정말 맞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게 그 건강전도는 제가 실물을 네. 저기 그 용인 네. 그러니까 삼성 호암미술관 네, 네, 네. 우연찮게 제가 그쪽을 많이 다녔어요. 사실은 그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뭐 피카소 그림을 전시를 한다, 고흐 전시를 한다, 뭐 고려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밤에 이렇게 밤새를 타고 올라가지고 그것만 보고 바로 그렇게 사실 내려가거든요. 그걸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점들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우연찮게 건강전도를
실물을 보게 됐고 네. 인왕 제색도는 정말 회화로서는 이제 그 그림이다 하는 그림은 이 작품이 참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제 물감의 농도, 열하고 진한 네. 어떤 그 기법, 그러니까 인왕산의 치마바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위를 좀 희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그 먹을 여러 번 덧칠을 해가지고 강조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대단했고 제가 자개를 하나하나 오리면서 그 그림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소나무 사이사이로 흐르는 그 빛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 붓질을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도 이제 표현을 했구나.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감동을 하게 됐죠.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는 그런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느낌을 받아보기가 힘들긴 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따라서 갔죠. 제가 이제 산을 어떤 이제 이유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빛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 빛을 보고 나서 작업을 할 때는 또 그 작업의 진도, 그쵸. 그 작업의 뭐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작업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참 대단한 정말 분들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럼 그 작업을 그렇게 또 똑같이 재현해내신 선생님이 정말 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재료나 어떤 네. 뭐 어떤 하는 방식은 네. 다르지만은 네. 그런 걸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네. 제 해석이라고 네.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가다가 아까 분의 이야기처럼 저도 때가 되면은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길, 네. 마음에서 네. 어떤 오는 영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고 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제가 한 말이지만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녹취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글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거하고 다르게 그때 이 얘기가 이 얘기였고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하면서 그 내용들이 더 굉장히 깊이 있게 제가 그 선생님이 하신 말이나 제가 한 말도 그게 더 이해가 돼서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책도 필사하고 또 영어도 뭐 잘하고 싶으면 영어 들으면 똑같이 따라 쉐도잉 하라고. 근데 그림도 똑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겸재정선이 그린 이렇게 그렸겠구나 하면서 똑같이 과정을 하시면서 정말 겸재정선의 경지에 가는 지름길로 네,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통영에 가서 그때 한려수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막 까맣고 막 구름이 하얗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이래서 동양화가 나왔구나 그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름다운 항상 그 자연을 보셨고 그 안개나 그 인왕지색도 안개가 또 뭐 그런 것과 실제로 항상 보셨던 자연과 그거를 또 정선이 표현하신 방법이랑 연구해 보면서 그런 게 더 많이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연도 네. 그 저한테는 이제 큰 이제 스승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고 통영은 그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게 물론 이제 예술가들이 다방면의 예술가들이 많이 네. 태어났던 이유도 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배워서 그런 예술가가 되기도 하지만은 자연에서 얻는 그 영감을 통해서 네. 그 얻어지는 예술가들이 큰 예술가가 네.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네. 그러면 이제 통영에는 시를 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작곡가 네. 특히 우리 윤희상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네. 정말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 속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통영 바다를 늘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하게 됐다. 통영 바다가 말처럼 한려수도
네. 정말 잔잔하고 네. 아름답고 네. 이제 빛이 나요, 정말. 네. 어느 때 보면은 모래를 이렇게 모래 유리알을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계절 따라서 바다의 색깔이 배나무상하기도 하고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통영의 미륵산이라는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올라가면은 시비가 하나 있어요. 정지용 우리 시인이 있죠. 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제 문필로서 표현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시비가 한 8부 능선 정도 올라가면은 그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영은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니까 계속 이제 그 예술가들이 태어날 네.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네, 네. 아니 아까 이제 400년 전에 조선 시대부터 쭉 통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예. 최근에 혹시 한산 그렇죠. 보셨나요? 네. 한산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막 이순신의 이야기에 또 감동을 되게 받았는데 정말 그때부터 정말 그 군사 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예술가들, 장인들이 다 그 자리에 네, 모여서 쭉 대대로 DNA의 예술가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또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특히 그걸 산업적으로도 잘 받쳐주는 과정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다음에 드리려고 한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 어디시냐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미술관을 많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하나를 고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디 사실 가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미술관들을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이제 가보지 아는 곳 네. 프랑스의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 미술박물관. 네. 네. 늘 저는 이제 사실은 그곳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네. 구경을 하기 위해서 네. 한 500만 명이 1년에 네. 몰려온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라는 걸 네. 보기도 네. 했고 네. 아무튼 그 가치가 네. 뭐 60조 네. 원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네. 이야기. 네. 예술의 힘이 이렇게도 네. 크구나. 네. 그 작품 하나 보러 네. 그렇게 관객이 오는 네. 곳. 네. 예. 그리고 아무튼 그 이제 예술이라는 이제 그 이제 힘이라면 힘 네.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은 그곳을 네. 한번 한번 가시는 가봤으면 하는 생각.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매일 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길을 다 알거든요. 네. 다 모나리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 가면은 이런 공예 작품들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다면 일본 이제 프랑스는 좀 머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네. 일본의 가나자와 한번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나자와라고 이렇게 북쪽에 일본에서 약간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가나자와가 통영이랑 정말 비슷한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오사카하고 도쿄하고 둘이 이렇게 싸울 동안 가나자와는 이렇게 위에 있다 보니까 쌀이 남았대요. 여기는 전쟁에 피해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가나자와로 오면은 쌀도 주고 땅도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 있는 모든 제주꾼들이 다 가나자와에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DNA가 예술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통 마을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자와가 우리나라의 전주하고 자매결연을 또 맺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나자와를 왜 가게 됐냐면 거기에 21세기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미술관 이름이 21세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이름인데 우리가 과거에 있지 않고 21세기로 가겠다면서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미술관을 지어서 전통 공예 장인들과 또 이제 현대 미술이 어우러지는 장소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까지도 거기 도대체 어떻게 났나 보러 가자고 이제 보러 가서 일본에 되게 좋은 미술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계 이제 일본 안에서 입장객이 3위로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워낙 전통 공예가 많다 보니까 이제 도쿄에 있는 공예박물관이 가나자와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몇 년 전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저는 통영에도 뭔가 그런 이제 전통 예술과 또 현대 미술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악당은 너무 멋있는데 미술관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또 교통도 좀 사실 가나자가 잘 된 것도 그 도쿄에서부터 신칸센이 뚫리면서도 굉장히 잘 됐거든요. 통영에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되면 저도 당장 내일이라도 네,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공예에 대한 이야기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요즘에 정말 공예에 대해서 난데없진 않겠지만 또 유난히 예, 공예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또 로에베라고 하는 그 스페인에서 출발한 명품 브랜드는 또 크래프트 어워드를 또 수상을 해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한국 작가님이 또 대상을 받고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 공예의 바탕을 둔 이런 예술들은 좀 어떻게 더 전시가 되고 어떻게 더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이 좀 있으세요? 예. 네. 그래 사실 우리 공예를 하는 장인들, 네. 저는 이제 장인은 혼이고 네.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낮은 실기를 하고 있는 장인들, 제가 이제 폐마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로 하자면은 사실 이제 기술을 주로 하는 이제 장인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시대성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제 곳에서는 조금 이제 참 이제 어둡다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는 필요로 하다면은 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곳하고 디자인 전문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서 네. 다시 이제 세계화로 하는 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사업을 네, 네. 이 시대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늘 그 이제 네. 저는 욕망으로 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연이지만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됐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2009년도에 통영시 그때 기관장님이 뭐 이름을 막 이렇게 검열을 하면 뭐 하지만은 기관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게 그분은 원래 이제 뭐 세무서로 이제 정년을 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튼 시장을 맡으면서 통영에 음악당이 생기고 네. 사장님이시죠? 음악당이 네. 생기고 네. 박경리 기념관 네. 네. 뭐 그 문학관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예술에 그 음악당도 프랭크 게리가 네, 프랭크 게리. 건물을 하려고 하다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제가 그렇죠. 들었어요. 그분이 조금 한 번만 더 정말 대단했을 예, 텐데. 그 이제 네. 임기를 네. 하게 됐다면은 네. 예산을 지금 음악당이 네. 한 500억으로 네. 해서 만들어지는데 한 2천억을 분리해서 네. 하겠다는 네. 포부를 가지고 있대. 그분이 덩치가 아주 크면서 포부도 커요. 프랭크 게리가 그 시장님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네, 네.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이 디자인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 상황이 바뀌면서 네, 네, 네. 또 이제 그렇게 안 되게 됐다고. 아무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분이 계실 때에 아, 그러셨구나. 통영 12공방, 아. 12크래프트라는 어떤 사업을 아, 네. 이제 진행을 네. 하게 됐거든요. 네. 시에서 예산을 네. 만들고 아, 통영의 장인들은 작업을 하고 네. 서울에 있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아, 네. 디자인 네. 하우스를 통해서 네. 디자이너들을 이제 그 협업을 해서 네. 작품들을 네. 만들어가 그게 2009년, 2011년, 12년 이렇게 해서 세 해를 그 코엑스에서 작품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만드신 게 그 찰센 레임스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제가 의자 작업도 하고 너무 멋있어요. 이제 장식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차 도감을 네. 만들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부티크 모나코 미술관이라는 네. 그곳에 이제 회장님하고 큐레이터가
쭉 이제 코엑스에 구경을 갔다가 제가 작업한 그 차 도구함이 눈에 네. 띄었던 네, 모양입니다. 네. 그거를 어쨌든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대팔기를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때가 제가 네.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네. 타고 네. 가던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서울이다 하니까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네. 오라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그 큐레이터를 만나게 됐죠. 그 큐레이터가 그러면은 이제 집을 작업장을 한번 내려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통영을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쭉 보고서는 이제 그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이 그 이제 차 도구함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유물 재현을 하자. 그게 이제 고려 시대의 경전함, 뭐 조선 시대의 어복감보, 네. 또 이제 능한영 방, 네. 그 세 개를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젊은 작가들이 한 6명 정도 네. 이제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네. 젊은 작가들도 자개를 가지고 네.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네. 어떤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자. 저는 이제 그 세 점을 1전시관에서 하고 젊은 작가들은 2전시관에서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운이 좋게 네. 그 접시 작품이 네. 하나 팔렸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팔렸다는 그 자체만 더 영예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해외 어디 좋은데 선물한 예, 거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다 하는 게 어느 날 서초동에 계시는 할머니가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선생님 작품을 미국에서 네. 보고 왔다. 네. 그래 이제 저는 미국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능하영방, 네. 그게 이제 네.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네. 그 한국관에 네. 전시가 돼 있는 걸 네, 봤다. 네. 거기 이제 그 밑에 자그마한 영문 글씨들도 네. 사진이 나왔더라고. 이렇게 네. 탁 네. 손짓을 하면서 네. 그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던 거야 하니까 그 작은 글씨는 보지를 못했고 거기에는 이건희 씨가 기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글이 네, 네. 써져 있더라는 거를 네, 네. 저한테 알려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홍보가 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작업하는 게 달력을 붓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네. 이제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앞에서 땡겨주는 이런 이제 힘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빨리빨리 좋은 네. 뭐 좋다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네, 네. 작업을 열심히 그쵸. 할 수 있는 동기가 네. 이렇게 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김희숙 우리 간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실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뜻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더운데 또 이렇게 또 앉아서 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이런 게 다 에너지가 되게 돼가지고 작가님께서 좋은 작품을 하는데 저희도 또 한몫했다고 굉장히 저희도 저희의 지분이 있다며 예, 프라이드를 또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예, 생깁니다. 저희가 선생님 작품을 좀 감상할 때 어떻게 좀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보는 사람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 작가님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네.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냉정하게 이제 네. 주십사 하고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정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문화 자개로 가지고 이제 해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제 보시는 대로 좀 이제 냉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저한테 이제 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제 이제 현재의 능력으로는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는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문득문득 일이 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일이 는다. 50년 이상을 네. 그 일을 했는데 일이 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재미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나기도 하면서 네. 진도가 좀 빨리 나가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 쳐다도 보기가 싫을 때가 네.
간혹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이제 해결을 해야 또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12점을 동시에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다른 곳으로 슬그머니 이제 넘어가죠.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짧은 뭐 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글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둘러가 보면은 이제 지름길이 보인다는 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가 그 어떤 넘지 못한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늘 자다가도 뭐 눈 잠들기 전에는 또 고민도 해봐보고 네. 길 가다가도 늘 생각을 하죠. 하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그게 이제 방법을 찾을 때 빨리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때 생각났을 때 자다가도 생각났을 때 그 작업을 해야 되지.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네.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저는 이제 잠자리 옆에 작업장이 그렇게 와. 있어요. 선생님의 열정에 뭔가 반성하는 마음이 또 들게 되고 또 굉장히 그런 아까 소년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히려 항상 소년 같고 항상 그래서 예술가는 저희에게 많이 영감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관중석에서 작가님께 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두 질문 받고 마칠까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선생님도 예술가이시니 나의 예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또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예술가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제자가 잘 된 예술가가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가 잘 돼야 이 선생님이 누구였지 이렇게 하면서 잊혀졌던 작가도 다시 발굴이 되고 이게 꼭 뭐 직접 가르쳐서가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가르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먼 훗날 뭐 선생님이랑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선생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는 예술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좀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뭔가 네, 사실 제가 이제 네. 통영에서 이 일을 한 50년이나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통영문화원에서 네. 자기 수업을 뭐 한 7년 정도 네. 제가 하기도 했고 네. 또 제가 이제 공모전에 나름대로 출품을 오래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자랑 같지만은 이제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에서 네. 제일 큰 상, 최우수상 네. 뭐 대상을 한 3번 정도 이제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렇게 상 받는데 어떤 연연을 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금방 이제 말씀처럼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는 정말 그 서로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내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불러다가 해봐봤는데 정말 더 남보다도 힘들었던 어떤 그런 네. 것도 경험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뭔가 하는 걸 이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잠깐 어떤 또 걸기가 네. 떠오른 게 내가 이런 꿈이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늘 내 작업하는 옆에다가 붙여놔 놓고 그걸 보면서 작업을 이제 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 일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명예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명예도 얻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네. 참 힘들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튼 젊은 우리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제 후진들이 볼 때 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절대 선뜻 들어올 수 없다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물을 만드는 어떤 나전칠기, 뭐 생활용품을 만드는 나전칠기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다 이제 그 하여튼 종사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우리 나전칠기의 어떤 기술, 예술을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네네.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품, 뭐 때로는 소장품,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작품을 이제 소장을 하고 했던 구매를 했던 분들이 되팔기를 했을 때에 이익을 이제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 네.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한번 해봐보자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뭐 높이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우리 이제 그 후진들이 네. 반드시 이제 그 일을 네네. 이렇게 따라 하면서 네. 이제 제 어떤 가고 있는 길을 충분하게 추월을 하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예술가들이 자기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네. 그런 이제 가능성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기대를 네. 하고 네. 그게 이제 빠른 시간에 나타났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너무 감동적이고요. 진짜 아까 그 큰 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높아 보이 누가 한 명만 넘으면 그 뒷사람들은 아 이렇게 넘으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방가르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또 베니스 비엔날레나 또 런던 서펀타인 갤러리 같은 곳에서 이제 도예 작가님들이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예술의 영역에 공예가 많이 이제 물론 그쪽은 나전이 없어서 못 들어갔을 뿐이지만 이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님의 현장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무튼 좋은 질문을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참 아까운 시간 좋은 그 시간들을 내서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참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작품을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그건 관장님 그럼 네. 저 아까운 네. 시간을 네. 내서 네. 찾아오셨는데 네. 네. 그냥 가신다는 게 너무 무의미할 네. 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김동량 선생님의 날이니까 김동량 선생님께서 네. 원하시는 거는 네. 모두 줄 수 있는 그래요.